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KT의 미래 플랫폼 사업팀의 박문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분야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반한 데이터를 생산을 활용을 하는 분야인데요. KT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기질이나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하고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KT는 지금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일상생활에 저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KT가 가진 인프라나 ICT 기반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나 국민들한테 사회적 가치 개혁으로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자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많이 하는데요. ICT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ICT 기반에서 다른 산업 분야하고 이제 매시업을 데이터 간에 또 매시업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KT가 주로 강조하는 5G라든지 AI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IoT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일단 네트워크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G라는 네트워크를 전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라는 유선 인터넷망을 전국에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워도 굉장히 이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라든지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를 분석을 하고 정부나 지자체,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주로 이제 지금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환경산업 분야고요. 환경산업 분야가 정말 저희들 일상하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KT가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장한다는 걸 3번 시행을 했습니다. 기장한다는 주요 목적은 KT가 가진 인프라들이 공중전화 부스, 통신주, 전봇대, 기지국들을 다양한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반의 인프라에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질, 폭염 이런 측정망을 구축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2,100여 개 구축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소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9년 2월에 에어맵 코리아라는 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일상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 공공에는 행정이나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앱 출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정보를 주고 있고 플랫폼 기반에서 관련된 산업계들, 중소협력 산업계들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컨설팅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측정하는 망이라든지 KT가 자체 구축한 망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기질이나 환경에 서로 관계가 있는 측정망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정된 정보를 데이터로 이 앱이나 웹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KT가 가진 매체들이 많은데요. 그 매체를 통해서 좀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유엔하고 이제 지난 UNEP라는 유엔 환경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을 전체로 다루는 글로벌 이제 환경단체인데요. 케냐에 가서 이제 이런 기술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소개를 하고 그들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크게 유엔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 세계의 대기질, 전 세계가 대기질로 인해서 70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조기 사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엔에서 구축한 위성이나 국내에서 지상에서 측정한 측정망 정보를 결합하고 모델링을 해서 글로벌 에어맵 구축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되고 있냐,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분야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팩키는 그 통신조합에 제가 소위 말씀드렸는데요. 통신조합 전봇대를 440만 대를 가지고 있고요. 전화부스, 기지국 이런 걸 전국에 이제 500만 개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의 특징은 대기질이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최적의 측정망입니다. 높이가 저희가 이제 숨쉬는 높이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적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위치를 체감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계절별, 요일별, 지역별 이런 데이터 패턴이 다 분석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전역의 공기질, 미세먼지 지도를 지금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영상부의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국가에서 측정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어느 정도 높고 국가 측정하는 정보가 두 개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KT가 자체 구축한 13개의 측정망을 가지고 같이 보완해서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안에서 내가 위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행정구역별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높은 데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KT가 측정한 데이터를 이를 데이터하고 결합을 하면 실제 환경에 맞는 측정 데이터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월 11일 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겨울이었고요. 북서풍이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거고 KT가 측정한 망이랑 국가 측정망을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바람의 방향이고요. 이날 타입도 24시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빨간색이 미세먼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초록색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바람이 계속 불어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가 이제 25개인데 서울시 내에서도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KT는 이 데이터를 주요 이제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물을 뿌리는 청소차라든지 살수차 이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들. 기존 지자체는 이 살수차를 그냥 거리나 면적에 따라서 다녀오고 이제 합니다. 물을 뿌리고 오거든요. 그 지역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KT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공기질 미세먼지의 측정 선택값들, 그 다음에 교통량, 그 다음에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이런 정보, POI 정보를 결합을 시켜서 탈수차의 동선이나 우선순위 이런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지수에서 정부에서 환경부나 기상청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픈 API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를 다양하게 보고 계신데 그 정보를 다 모아서 그리고 KT가 가지는 측정망 정보를 모아서 이런 데이터를 다양한 언론사 아니면 자동차, OEM, 전장산업들 각각의 영역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 가공을 해서 새로운 창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는 이제 FC와 더불어서 아까 지금 얘기한 이제 IVI라는 차량 안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서 차량이 최적의 공기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터널을 만났을 때 차량에 차를 올려준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KT가 가진 원내비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은 목적지나 출발지에 대한 공기질 정보를 주고 있지만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운행길, 위생지 정보를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KT는 이제 기가진이라는 AI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가진 스피커가 현재는 이제 200만 가구에서 지금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기가진의 특징은 내가 살고 있는 KT가 자체 측정한 내 주변의 인근의 정보를 바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라고 해서 인터넷 TV를 저희가 TV를 하고 있고요. 720만 가입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들한테 이 정보를 또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로나 매체나 가지고 있는 기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기반으로 정보 전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주민센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시설들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울산의 미포나 원산 산업단지에 공장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비가 올지, 폭염이 될지, 미세먼지가 나쁠지 정보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주고 그 미세먼지 정보 기반으로 이런 질병 지수라든지 아니면 빨래를 널어야 될지 말든지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야 될지 말든지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야구장의 어떤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공 강우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아니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의 공조기라든지 청정기들하고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원격 제어되고요. 골프장 그리고 이제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이제 이런 스마트팜 사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기상이나 환경 정보 데이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물의 재배 생산 시기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간수 시설하고 연동을 해서 효과적으로 농작물 관리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인사이트를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드렸습니다. 보면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오는데 실시간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라도 이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심하게 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미세먼지가 나쁠 때 저희가 알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지 않습니까? 당시 미세먼지가 나쁘면 대한민국 전체 한 5.6% 200만 명이 외출을 꺼립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세먼지에 둔감한 65세 이상들, 어르신분들은 탑골공원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정보에 둔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가서 현재 취약계층들,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들이 이 정보에 이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둔감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넓은 지역들은 용산도에서 보는데요. 교통량이 굉장히 넓은 지역들은 미세먼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이제 좁은 이런 이면도로 왜 주정차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높더라라는 이제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되게 가벼운 건데 운전을 하실 때 드라이빙 모드나 파킹 모드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실제 드라이빙 모드 대비 파킹 모드가 미세먼지를 줄여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이 좀 참여를 해서 캠페인도 하자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80, 90% 정도 되고요. 그 실내 공간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을 해보면 그 실내 건물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실내 바깥에서 공기질 상태하고 실내 공기질 상태가 똑같더라. 어떤 데는 굉장히 잘 관리가 돼서 실내 공기질이 좋더라. 그리고 청정기나 이런 공기 정화 장치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37%의 개선 효과가 있다더라. 그런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바깥 공기질하고 실내 공기질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고 내부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포인트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질 정보가 되게 에너지 분야하고 결합을 하면요. 대한민국 건물들이 제가 보면 600만 개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의 에너지, 공조, 냉난방 시설들 그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높거나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냉난방의 강도,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동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기후적으로 되게 우려하는 온실가스라든지 CO2 아니면 미세먼지, 공기질 관리, 에너지 관리를 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료 측면에서도 약 14%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한 건물당 이렇게 모두 되는 건물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에 대한 효과도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측정을 해보면 요즘 방음벽이라든지 어떤 수분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를 또 개선을 시키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실제 방음벽 같은 경우는 소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한 4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보면 비가 오거나 강수가 오면 미세먼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5mm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10mm가 있을 때 효과가 이제 점점 더 극대화되더라는 한계가 있고요. 얘를 우리 집 파크에다가 야구장에다가 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절감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에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관리를 하면 조정이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관련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을 다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측정된 결과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요. 국민들 중에서도 어린이, 노약자, 축산농가, 건설 현장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요. 그 받아들인 정보가 이미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소유자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가져가려고 한 거고요. 이런 데이터 정보가 통신 데이터가 가지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데이터에는 성별, 연령별, 행정구역별 정보가 나올 수 있고요. 이식별 데이터고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어디 밀집 데이터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를 보면 굉장히 여름에 폭염이 심했습니다. 폭염이 심했을 때 이런 그 시골 같은 군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침에 일찍 폭염을 피해서 아침에 일찍 거리에 나가시고 노래 나가십니다. 그 시간이 당겨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숙박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 모여있는 오후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패턴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폭염에 대한 시음을 기상과학기술원과 한국외대든 다양한 사람이 결합 협력을 해서 광화문 KT에 시험을 해봤는데요. 실제 이날 국가 기상 측정망이 송월동에 위치한 측정망 정보는 36.10분이고요. 실제 그 체감도로 측정한 정보가 1.5도, 1.7도가 높더라. 이 얘기는 이 도면 대지에서 올라오는 대지열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린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보행하는 이후에도 더 이제 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트윈처럼 2D나 3D를 가상의 미세먼지 공기질, 바람길, 아니면 미세먼지 지도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실외 공기질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실내 공기질도 예측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KT가 가진 인프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5G라든지 AI, 빅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요. 이 데이터가 계속 한 2년간 축적된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소개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재난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대응 방향도 제안을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이쪽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엔 쪽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을 해서 유엔 쪽의 계획은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서 해외도 진출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질문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신사에서 미세먼지 데이터로 사업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또 미세먼지 데이터의 활용의 의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미세먼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데이터의 영역이 환경 영역이 기존에 다 공공의 영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창출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출발을 한 게 KT가 사회적 가치나 이런 기업에서 출발하자라고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 통신사의 수익 모델은 현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데이터 이제 풀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쉽게 보면 데이터를 판매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익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고 그 분야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쟁사 이야기인데 SK나 LG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같은 이제 통신사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17년 초에 이제 16년 말에 이제 스타트를 했었고요. 통신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자라고 해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에 SK, LG가 이제 이런 사업에 관심사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통신사가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ICT 기업이 가지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SK도 LG도 KT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의 분야에 참여를 해서 이쪽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KT와 수준 같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주 그 핫한 얘기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저감 방지가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뭐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위치이지 않은데요. 그 중국으로 오는 미세먼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정말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뭐 출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카고의 모 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폭염이 굉장히 심할 때 우리가 미세먼지처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 10% 이상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의 영향도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추럴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들을 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을 KT가 제공할 수 있다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어떤 유동인구의 데이터 수집 분석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수집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여러분 쓰시고 있는 이제 KT의 다양한 이제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뭐 몇 분 단위로 전화를 사용하시거나 안 하실 때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에 관해서 비식별처럼 정보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 이제 성별이 어떻게 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디에 이동을 하고 있고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어떤 기지국이란 통신 서비스를 송수인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한다고 하면 비보행이라고 해서 추적을 해서 그 동향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환경 분야에 취약하신 분들이 15세 미만의 65세 이상이 어디에 모여 있더라라는 정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아까 다양하게 미세먼지를 알릴 수 있는 뭐 신호등 아니면 표축, 그러니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전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모인 서일섭 대표님 오셨나요? 다음 발표자. 모인의 서일섭 대표님. 네. 다음 발표자분께서 아직 안 오신 관계로 제가 지금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한 5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지요? 네, 제가 정확한 지자체 수가 생각나지 않지만 전국의 대한민국 지자체가 한 250여 개 기초 지자체가 됩니다. 그 기초 지자체 중에 약 한 50여 개 지자체가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특정 지자체,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들은 이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점점 더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면 공식적인 채널을 알려주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모인 서일섭 대표님 오셨나요?
네, 아직 도착이 안 하셨네요.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예측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질문이 네, 그 패턴에 대한 분석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이 아까 이제 그 A 지역은 예를 들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에 미세먼지가 높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그냥 누적이 되면 그 해당 지역의 그 패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예측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 변화가 크게 없거나 하면 이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을 할 때 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뭐 주변의 기상 정보라든지 교통량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와 상관관계를 우선 이제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라든지 그걸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KT 박민호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